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름도 언급됐고 언론 보도, 기사 쪼가리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만일에 피고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하여 판단을 해야 마땅할 것이고, 이 사건은 327조 1호에 따라서 재판은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죠. 박진영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 파기환송 재판 이걸 언급했어요. 뭐 어떤 전략입니까? 이건? 정치적 행위죠. 예. 정치적 행위로서 이 재판을 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말의 기대,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0.01%의 가능성을 지금도 저는 놓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는데 조사도 없이 탄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계몽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 탄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 국민이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헌법기관의 국회에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포고령으로 활자화된 내용 전부가 이게 계엄령 위반이라는 것이 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을 보면은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해서 어떤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동훈 전 대표로 뭔가 좀 탓을 몰아가려는 전략일까요? 글쎄요, 지금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탄핵의 원인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표결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4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수많은 탄핵 통과를 외치는 대중들, 군중들이 있었는데 2차 표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나마 민의에 일정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2차 탄핵에서도 부결되거나 정족수에 미달이 됐었다면 그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더 큰 군중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폭력 사태로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정치에는 더 큰 불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의원 일부가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쭉 이어서 발언을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